이번 영상은 전세 낀 주택, 자녀에게 저가 양도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 만들 때 아이패드를 쓰는데 이런 주택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지금 하락폭이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은 이렇게 낮아졌는데 전세, 내가 1년 전에 이 집에 전세 계약을 했다면 전세금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물론 재계약을 할 때 시세대로 전세금을 좀 낮춰줘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주택 가격은 내려갔고 전세금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전세 낀 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로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가 전보다 좋은데 그 이유는 전세금은 그대로 있고 주택 가격은 내려가는 데다가 자녀한테는 당연히 좀 싸게 팔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가 양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사례를 통해서 전세 낀 주택 자녀한테 양도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집이 하나 있어요. 이 전세 계약을 약 1년 전에 체결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의 주택 가격은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전세 계약을 4억으로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8억이 됐고 주택 가격은 8억이 됐지만 그거에 맞춰서 전세금을 그때그때 빼주는 게 아니죠. 전세 계약은 2년 뒤에 가격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조건을 가지고 자녀에게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전세금이 갭이 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갭 투자라는 표현을 잘 안 하긴 하는데 또 갭이라는 단어만큼 이 전세금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양도를 한다면 저가 양도죠. 양도를 한다면 이거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관계인한테 매매를 할 때는 이게 매매를 반드시 그 가격에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세금 계산을 할 때 시세보다 95% 미만으로 양도했을 때는 시세대로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세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뜻은 주택 가격이 8억에 설정이 되어 있지만 반드시 자녀한테 8억에 넘길 필요는 없고 이것보다 싸게 넘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양도죠. 그렇다면 얼마까지 싸게 넘겨도 되냐? 상증세법에 따른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저가로 양도를 한다면 그리고 양도세만 시세에 맞게 납부를 한다면 저가 양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시세를 조정한다라고 하는데 저가 양도는 애초에 내가 자녀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시세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택이 8억이라고 하고 이걸 만약에 제가 컨설팅을 한다면 제가 제안해 드리는 양도 금액은 5억 6천입니다. 이 주택의 시세가 8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억보다 30%싼 가격, 즉 2억 4천을 할인을 해서 자녀한테 5억 6천에 파는 거죠. 이렇게 30% 할인한 가격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한테 5억 6천에 할인을 해서 양도한다고 했을 때 자녀에게 필요한 돈은 1억 6천입니다. 그 이유는 잔금을 4억으로 설정을 해서 여기 있는 전세금과 상계를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했을 때 계약금 3천, 중도금 1억 3천, 잔금 4억 이렇게 설정을 하면 매매로 자녀한테 이 주택을 넘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 설명을 드릴게요. 주의해야 될 거는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주택 가격 8억. 이거는 물론 매매 사례가액을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지만 당연히 호가는 아니에요. 계약이 체결된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감정을 받아보는 거예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을 받은 금액이 8억이다 라고 하면은 시세 판정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은 감정을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자녀가 취득을 해야 돼요. 근데 자녀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와야 되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소득금액 증명도 안 나오고 직장도 없으면 요거는
매매로 넘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녀가 소득이 있어야 된다.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어쨌건 이것도 매매이기 때문에 1억 6천의 금액이 이전이 돼야 돼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넘기면 이거는 양도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증여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억 6천은 반드시 금융기록에 의해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체시켰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요 1억 6천은 당연히 자녀 소득 또는 재산 원천이 돼야 되겠죠. 자전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자전거래를 하면은 세무서에서 통장 내역 뒤져가지고 결국 또 세금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1억 6천은 자녀가 번 돈이어야 됩니다. 또 주의사항은 요 잔금에 대한 부분인데, 분명히 전세 계약이 4억에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억을 잔금으로 해서 유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생각보다 쉽게 이전을 시켰어요. 근데 주택 가격이 8억이 됐기 때문에 이 전세금, 이 전세입자가 요청을 할 겁니다. 3억으로 줄여주세요. 그렇다면 이 3억으로 줄일 때 1억을 전세입자한테 빼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요거 부모님이 빼주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요 1억은 자녀가 빼줘야 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여기에 있는 주택을 자녀한테 이전을 할 건데, 어쨌건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전세금은 1년 전에 계약된 금액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녀가 유상으로 이전을 할 때 대가를 부모님한테 줘야 되는데 그 대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양도세 같은 경우도 그냥 시세대로만 양도세를 계산해서 넘기면 되지, 어쨌건 저가양도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 주의사항 5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5억 6천에 매매가 되면 5억 6천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실거래가 사이트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5억 6천에 매매됐다라고 뜹니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저 사람 찾아라. 저 싼 가격에 판 사람 누구냐? 라고 할 텐데, 카톡방에 남기세요. 요거 자녀한테 직거래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세랑 관련이 없는 가격이다 라고 카톡방에 남기셔야지, 안 그러면 요 5.6억에 이 집 판 사람 찾아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사례를 통해서 이 주택이 저가양도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자녀한테 이 주택을 유상으로 넘길 수 있는지,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런 내용들 상담과 업무 직접 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